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공청회 중간중간 했던 거예요. 그건 정상입니다. 왜? 교육과정 교육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과 또 현재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한탄하는 이 교육에 대해서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강의만 듣게 시켜놓더니 발언할 우리 차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발언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할 차례에 순서에 저 뒤에 다음인 학생을 세워서 윤석열을 비판하게 하더니 갑자기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저 다음에 발언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지영준 변호사님도 발언을 못하고 순서에도 없던 학생을 세워서 저도 내 발언 차례인데도 발언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이 공청회를 폐회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 내용을 변호사나 교수나 또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내용을 듣고 우리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던 차에 이 공청회를 폐회시키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면 이것은 찬성하는 것이고 동조하는 것이고 한국교회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로서 국민으로서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고 여기서 날 세울 겁니다. 분명히 저는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던 제 발언을 잘랐고 그리고 이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폐회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날을 셀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제가 오늘 발언했던 내용 3가지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배웠던 학생이 실제로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이 자기 아빠를 중3짜리가 고발했습니다. 아빠가 조사받았습니다. 몸져 누웠습니다.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콘돔만 끼우면 안전하다는 교육을 받은 고1 남학생이 실제로 그 교육을 받고 50개 셀프 동영상을 찍어서 노트북에 저기당해 놓은 것을 그 부모도 그 엄마도 현직 교사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저하고 상담하던 중에 이 아이는 자기가 섬세하고 따뜻해서 아 내가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텀 역할도 동성애 사이트 들어가서 해본 거예요. 응? 그런 아이를 회복시키면서 정말 그 아이가 남자라는 거, 아 내가 남자지만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잠깐 헷갈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옳다 여기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 소수 존중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탕발림한 교육이 실제로 그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런 교육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정신적으로 나중에 병이 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책임진다는 사인해라. 추가해라. 자신 없으면 삭제해라. 그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폐회시켰잖아요. 저희는 돌아갈 수 없고요. 그 내용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은 내용들은 전부 삭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박은희 대표님은 자식을 다 키웠어요. 이제 시집 보낼 아이들인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니 학부모 대표가 못 돌아가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날 세워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밤샐 자신 있습니다. 전 지금 너무 몸도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이크만 잡으면 저는 그냥 몸이 살아나요. 그래서 1초도 안 자고 교육부에서 날샘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올리고 싶으신 분 여기 교원대학교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원대학교 택시 타고 와보니까 18만 2천 원. 넉넉 잡아서 간식비까지 20만 원이면 오더라고요.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례로 어떤 분이 구독자가 600명인가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교육부에서 날 새가지고 그 유튜브가 몇천 명이 됐어요. 거의 한 7, 8천 명 됐죠? 7, 8천 명 됐죠? 구독자가?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활동하다가 물론 폭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독자를 올리고 싶은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내용은 전국에 다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오늘 팩트는 분명히 우리 박은희 대표님이 처음부터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발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명단을 넘겼고 그것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차례 내가 그 부분을 삭제해달라. 그리고 실제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 이 교육의 폐해를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책임진다는 거 추가해달라는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순서가 저 뒤에 있는 아이를 올려서 이 공책위를 일방적으로 우리 발언을 못하도록 폐해를 시킨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못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우리 KHTV 또 우리 열정 방송 2 여러분들 열심히 다 전달해 주시고 오늘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정말 오늘 이후로 전국 학부모 단체 우리 변호사님으로 우리가 추대하겠습니다. 박수! 잠깐 우리 변호사님에 대해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다면 어떤 거냐? 도착을 하셨어요. 발언권을 제가 땄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자료집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이 자료집 2권을 세상에 얻어다가 이 자료집 2권을 다 앉은 자리에서 분석을 다 하시더니 지금 이 핸드폰에다 다 준비를 하셨어요. 발언을. 저 다음에 변호사로서 25년 넘게 한 변호사로서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신 이 발언을 우리 변호사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이크 돼요? 네. 우리 허은정 대표님, 박은희 대표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집에 안 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냐. 사실 저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 저도 이제 와서 자료를 봤거든요. 저는 이제 사회과목 때 발언했습니다. 사회과목 때 한 10분 정도 발언하고 또 제가 발언하니까 교원대 교수님인 정필웅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해갖고 질문해 하는데 한 10분, 그래서 한 20분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하면 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한다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안 했던 것이고. 근데 허은정 대표님이 이제 발언을 기회를 잡아가지고 제가 책을 분석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헌법적으로 하는 게 그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의 자녀 교육권 그 말을 왜 하고 싶었냐면 여기 이제 전교수 교사들이 많이 교육권하고 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 계속 그렇게 제가 사회과목에 보면 차별과 혐오를 도 있다. 한 사람 차별해서 뽑은 거잖아요. 차별 안 했으면 수십 명 데리고 있어야지.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이란 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으로 보면은 평등 그러면 계속 이야기잖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근데 세상에 보세요. 같은 게 많아요, 다른 게 많아요. 다 다르죠. 사람 한 명도 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달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접받는다. 자기들 스스로도 다양성 주장하잖아요. 다양성이란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르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항상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르니까 차별하는 거라고. 다르니까 다르게 대접하는 거라고. 우리 헌법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같게 대접하면 그게 평등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가치, 1000원짜리 가치, 10,000원짜리 가치는 다르거든요. 그 가치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접하는 걸 배우는 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치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치를 다 판단할 수 있고 해서 내가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겠구나 하는 게 지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은 판단하는 건 양심이고, 지혜는 잃고 얻음. 그러니까 내가 버렸을 때 얻었을 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하는 걸, 또 이게 기회냐 아니냐, 기회균등,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 하잖아요. 이걸 잘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지혜. 그럼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건데 그걸 다 똑같이 해버리면 학생들은 어떻게 돼?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가 이제 가치관은 상향적 가치관. 내가 상향을, 좋은 가치관을 판단해가지고 좋은 가치관.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상향 가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튜브 하는 사람이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가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좋겠다면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 가치 맞게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우리가 다양한 거죠. 그 다양한 가치를 보호하는 게 그런 것인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맨날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육이 그렇게 하면 하향 평준화 된다. 하향 평준화. 그래서 제가 하향 평준화를 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첫째 헌법에서 이제 위임받았다고 하면 헌법이나 교육 기본법이나 초중등 교육법 위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위임할 때 보면 우리 17도 교육기본법에 보니까 평등 의식을 고양한다고 돼 있더라고. 그럼 양성의 평등 의식을 구축하라는 거야. 이거 보면 제가 헌법 요 17조를 보면 교육기본법 17조 2는 양성 평등 의식을 증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기본법을 양성 평등 의식이라고 하는데 왜 성평등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여기 양성평등 예스, 성평등 노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왜 당신들은 법도 안 지키냐 이거고 두 번째 인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인권 이렇게 하는데 인권은요 모든 사람한테 있어야 인권이죠. 근데 아까 마지막 학생이 이렇게 나가지고 무슨 노동인권 보호자를 하는데 노동인권 이런 말 없어요. 그럼 실업자는 뭐예요? 실업자는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청소년 노동인권 그런데 그런 인권 없다는 거죠. 인권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생명권, 자유권, 행복주권 모든 사람한테 있어야지. 청소년 노동인권 그러면 청소년이 아닌 사람은 인권이 없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인권이 없어요? 이런 인권이 없는 거라고. 실업자는 그냥 내가 예상 아까 우리 이용 교수님 말했잖아요. 학생들 기업이 없어지면 노동자가 없어지는 거죠. 이 애들이 이 노동자 우리 정규직들이 잘못 갖춰고 애들 출산을 안 해. 그럼 학교에서 지후배들이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다 실업자 돼갖고 있어 지금. 학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없어. 그럼 교사 일자는 어디 갔어? 다 내보내야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그게 과연 교육이냐.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고요. 요거 하고 가려고 이제. 자료집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 국민이 소통하고 합의하에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합의물이 교육이다. 근데 과연 여기 자료집이 26쪽에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허은영 대표님 말하면 자료집 다 찾아봤거든. 또 27쪽 보면 교사들은 여전히 지방 분권화 및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상당수가 한다 하는데 분권화하고 교육을 자유화할 만한 사람한테 시켜야지. 그런데요 우리 헌법에는 자율성은 대학에 있어.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초등교육은 교육의 자율권이 없어요. 교사하고 교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법이 차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에게는 학문의 자유가 있어서 진리 탐구를 하고 자기가 하려고 싶은 거 다 가르치지만 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딱 정해진 것만 가르쳐야 한다고. 그게 교사예요. 그 수호부 자유. 교사는 정해진 것만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교사가 교수하고 같이 놀라 그냥. 전혀 다르다. 법에서는. 그래서 법에서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무슨 초중등학 교육하고 했다 무슨 교육에 자율권을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료집 23쪽, 20쪽에 보면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없애고 뭐 이런 건 좋아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없애는 건 중요하죠. 학생들한테 교육 목적에. 또 거기 보면 또 다문화 가정한테 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을 주겠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써놓은 게 20쪽에 이렇게 뭐라고 써놨냐면 다문화 가정 배경, 가족 구성, 장애 유무 등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수업에 반영하되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원들이 편견과 고정관념 또는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효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사회교과에 가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과 혐오를 적극적 해석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또 이제 그 교과서의 그 자료집 보면 그 21쪽 보면 이건 이제 그 총론집 차이가 자료집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자료집 12쪽 보면은 뭐 서로 대립하거나 상충하는 가치들을 반영하는 데에는 교육적 가치의 독립성,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기초로 제시하는 편향적 문제를 피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편향적인 거 가르치지 말라 그랬으면 합의가 안 됐으면 빼야죠. 교과에서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그럼 빼라. 그런 거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국어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어 기본법. 국어를 써야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과 시간에 그걸 발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섹슈얼리티라는 걸 교과서에 왜 넣냐고. 섹슈얼리티라는 것을 번역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이 찾아보니까 그게 성생활이라며, 그러면 성생활을 가르치고 싶으면 이것도 번역을 해. 성 및 성생활이라고. 그럼 알아듣잖아요. 근데 무슨 고등학생 책에다가 섹슈얼리티 써놓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국어를 써라. 국어 기본법이라고 들어봤냐? 그리고 보면 13조에 보니까 제가 책도 세웠더라. 국어 기본법 해가지고. 18조. 교과성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형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문규범을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외래에는 외래 규범이 있고 라디오는 외래 맞아요. 근데 섹슈얼리티가 외래예요? 외래냐고? 찾아보니까 그런 말 없더라고. 그럼 한국말을 번역해서 해놓으라. 그리고 맞지 않으면 빼라.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드니까 이렇게 요 정도 길게 하고 22분이 돌아가면 밤새서 할 수 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